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SD 엔진입니다. 일단 HSD 엔진에 대해서 제가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HSD 엔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액을 7,520원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7,520원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서 두산마켓을 이유로 이제 예를 들어 드렸어. 이 당시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유상증자 가액보다 더 떨어진 그런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도 유상증자 가액보다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HSN 같은 경우도 7,520원이 조정 가액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7,520원이 한 이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보다 더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조정 가격보다 더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왔으니까 시세가 끝났느냐,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는 비중을 충분히 채운 상태예요. 현재 약 6%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전 영상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기자재 딱 한 종목 꼽으라면 이놈입니다. HS 엔진 최대 수혜주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그 당시에 가격은 7,450원 그때 조정가액이 7,520원이었기 때문에 조정가액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역시나 좀 꽤나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저 역시나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매수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내역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좌 공개 같은 경우도 2, 3주에 한 번씩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장이 안 좋을 때도 계좌 공개를 미룬 적이 없어요. 저는 2, 3주에 한 번씩 계좌 공개를 하고 있고 제 멤버십 운영한 지 현재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지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계좌는 어떤 식으로 플러스를 유지를 시키는지 대해서 오래된 멤버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만 꾸준히 하면서 오래 살아남는다면 부를 선사해주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무지성 존버는 거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는 그러니까 팔지 않는 장기 투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기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손실이 늘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에 선택을 해줘야지만 팔지 않아도 될 정도의 투자가 만들어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팔지 않아도 되는 장기 투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HS 엔진도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어요. 3월 31일에 HS 엔진 매수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매수했죠. 3월 31일에 매수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3월 31일이면 이날이죠. 이날이네요. 정확히 이날 이제 돌파와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죠. 추가 매수 때도 역시나 말씀드렸습니다. 4월 14일에 HS 엔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조선 핵심 기자재 기업입니다. 4월 14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14일이면 이날, 네, 정확히 이날 이제 도지를 그릴 때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 6%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HS 엔진을 보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DF 엔진이라고 하죠. LNG를 쓸 수도 있고 벙커C를 쓸 수도 있고 벙커C를 쓸 수도 있고 메탄올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HS 엔진의 좀 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을 볼 필요가 있어요. 드디어 올해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5%대로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당기순이익도 350억,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로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폭발성이 상당히 커요. 사실상 흑자 전환의 원년은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봤자 수십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HS 엔진의 턴어라운드의 그런 가파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향후 HS 엔진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런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5.5%대이지만 아마 내후년으로 갈수록 영업이익률 자체가 10%대로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9%에서 8%에서 10%대로 내년부터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중 추진연료 엔진, 이중연료 추진 엔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 3분기부터 DF 엔진에 대한 수주 비중이 대략 한 9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연료가 아니라 이중 연료 추진 엔진에 대한 수주 비중이 90%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이런 작년 3분기부터 나왔었던 수주 잔고는 아마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라던가 내후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현재 시가총액이 5,500억이죠. 저는 아마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25년 정도의 실적을 가져온다면 저는 PER이 2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2025년도에 PER이 2 이하로 내려가면서 실적에 대한 피크가 찍힐 것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은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 폭발성이 시작되는 해로 보는 것이지 그때로 피크아웃을 보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조선의 그런 슈퍼사이클을 상당히 길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슈퍼사이클도 10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라던가 혹은 조선의 그런 선박 연령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고 있는 시기이고, 특히 이제 지금은 LNG 추진 연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메탄올 추진 연료, 더 나아가서는 암모니아던가 수소 추진 연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의 시발점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길게, 특히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히 엔진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게 슈퍼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사이드가 저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HS 엔진은 이 달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 달러가 상당히 고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를 비교했을 때는 원화 가치가 상당히 훨씬 더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오고 있죠. 따라서 HS 엔진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은 아마 상당히 예상보다 달러 효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마 좀 주목할 점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대세가 되는 부분,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대세가 되는 부분이 바로 메탄올 추진선이죠. 근데 메탄올 추진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조선 같은 경우는 LNG 추진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메탄올 추진선이 만약에 도입이 될 경우, 대세가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제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습니다. HS 엔진은 대표적으로 아닌 기업에 속해요. 그러니까 메탄올 추진선이 되더라도 사실 메탄올 추진선을 만들 수 있는 엔진사가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네, 현대중공업 엔진하고 그리고 HS 엔진 2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수혜면 수혜지 전혀 이런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메탄올 추진선이 대세가 될 가능성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어요. 일단 메탄올 추진선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기간과 항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은 사실 이쪽에다 메탄올 충전소를 설치하면 되겠지만,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전부 다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메탄올 충전소를 설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그 중간 기점으로 LNG 충전소라던가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HS 엔진이라던가 혹은 중소형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그런 퇴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탄 슬립이에요. 메탄 슬립은 말 그대로 이제 연소되지 않은 메탄이 흘러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질소죠, 질소.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이제 환경 규제를 짰다면 갑작스럽게 질소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HS 엔진이 밀고 있는 메인 엔진이 2행정 저속 엔진입니다. 사실상 4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메탄 슬립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행정 일반 엔진, 고속 엔진 같은 경우도 메탄슬림이 많이 나오는데 이행정 저속 엔진, 고압 이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HSN이 엔진의 메인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질소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메탄슬립이 거의 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이미 질소 산화물에 대한 그런 여과 장치가 이미 개발이 되었어요. 따라서 국내에서 핵심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7월쯤에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안의 초안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7월 전후로 초안이 발표되기 전에 만약에 LNG 엔진 추진선에 대한 규제가 현실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HS 엔진이 밀고 있는 이행정 저속 엔진, 고압 이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딱히 우려할 부분이 없고요. 그나마도 질소 산화물에 대한 여과 장치를 달게 될 경우 거의 질소에 대한 배출량이 메탄올 추진선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 그에 반해서 탄소 배출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기업이 만들고 있는 여과 장치 플러스 HSN이 만드는 고압 이행정 엔진을 덧붙일 경우 거의 친환경에 가까운 탄소 제로와 그 질소산화물 제로에 가까운 그런 엔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조선소가 이제 엔진을 만들 수 있다,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또 우려감이 슬슬 피어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중국 조선소들의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에서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중국 조선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기업이 과연 중국으로부터 추진되는, 중국으로부터 발주되는 그런 조선소들의 엔진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이에 따라서 꾸준하게 중국 조선소로부터 꾸준하게 수주가 나오는 것이 HS 엔진이고, 특히 이제 이런 엔진 같은 경우는 선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사실 엔진은 조선의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엔진이 불량이 있을 경우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외 선사들도 대한민국의 그런 엔진을 쓰게끔 하는 것으로 굉장히 좀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중국 선사들도 만약에 중국 엔진을 쓰게 될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겠다, 더 좋은 조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걸더라도 선사들 입장에서는 하나에 3천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발주를 하는데 믿지 못할 엔진을 쓸 바에는 돈을 조금 더 주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엔진을 쓰는 경향이 꽤나 많습니다. 따라서 HS 엔진이 중국 쪽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국 쪽이 만약에 수주가 올라온다고 해서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DF 엔진, 이중 연료 추진 엔진에 대한 비중이 꽤나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굉장한 실적에 대한 폭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한 기술력이 좀 꽤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HS 엔진은 오히려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고 있지만 메탄올 추진선조차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2개 기업밖에 없다는 점, HS 엔진과 현대중공업 엔진그룹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HSN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런 역량 대비해서 현재 그런 시가총액은 여전히 좀 갈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력 충원이 되었어요. 사실 HS 엔진은 2025년까지는 인력 충원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 발표가 되었죠. 3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5% 이상을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인원들이 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HS 엔진이 매우 빠르게 그 내부적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환경 규제가 진행이 되고, 특히 탱커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탱커 평균 선령이 20년이 넘었어요. 참고로 이제 수명도 20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탱커도 발주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발주가 좀 꽤나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LNG 추진선과 더불어서 이제 탱커 같은 경우,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주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HSN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S 엔진 분석이었습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엔진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